아까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이 어제 MBC를 통해서 공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있으면 잠깐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말고요.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네. 화당해, 화. 음.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이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여자들이 무서워서. 그 미투도 이 네.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그럼 뭐하러 잡자 하냐고. 미투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네.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네, 여론조사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 저희가 아까 두 분과 이야기할 때는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MBC에 나간 내용 토대로 해서 짧게 영상이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이 깊어요. 저걸 과연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우리 조영진 앵커님 그거 기억나시죠? 김현철 씨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사건. 예, 차남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을 때 그게 유출이 돼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료라고 하는 그렇죠.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국정에 김현철 씨가 무슨 특별한 직위를 갖고 있는 게 그냥 소통용으로만 불렸지.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국정에 개입했던 것이 나와서 굉장히 김영삼 정부 말기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지금의 보도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언론의 어떤 취재 윤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도 또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정이 난맥으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보도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사건은 병원에 가서 그 박모 의사하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김건희 씨의 경우는 서울의 방송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서울의 소리. 네. 근데 오히려 언론이 잠깐만요. 낫죠. 차라리 그때 아니 그분이 언론인으로서 진료보다는. 정도의 그 길을 걸었느냐? 아니잖아요. 아니 인터뷰 형식도 아니잖아요. 나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인터뷰입니까? 방송에 안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캠프 와서 잘하면 대가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인터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부터 우리 국민들 이미 경위 아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근하는 방법부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환심을 사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하고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제3의 민간인 아닙니까? 이 후보 부인이 제 역할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프레임은 걸고 싶지만 제가 보기에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민주당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방송되기 전에 본방사수 기대한다. 우리 의원님도 기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셨지만 지금 방송되고 나니까 이미 저는 우리 여론시장에서 판명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입장도 제대로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치졸하고 비열한 이명수 씨의 그런 접근 방법과 MBC가 언론답지 않게 한 이 보도가 역효과,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생각은 알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대단히 선거 과정이나 캠프 운영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을 하고
그 도사들 만나서 약간 무속신앙과 뭔가 연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최순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다. 아마 이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도 경선 때부터 윤석열 국민 캠프의 공보실장을 맡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선대본부에서 후보 비서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공적 조직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AI 윤석열 역시 전부 후보 우리 캠프 내에서 선대본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속인들이 후보에게 영향을 줘서 후보의 어떤 언행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걸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근거를 대셔야 돼요. 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별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었지만 뭐 그때 우리 이상일 의원님도 있었지만 실제로 선대본부에서 몰랐던 사안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김종인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뭐 누구를 사퇴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날 윤석열 후보도 3프로 TV 나가는 것도 난 몰랐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여러 가지가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상일 의원님께서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보고되지 않고 그런 일정들이 잡혀가고 뭐 물론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영역에서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후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영향을 미쳐왔다는 뭐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야 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명수 기자인가요? 지금 자꾸 촬영 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애써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취재가 정당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먼저 이상일 전 의원 이야기 듣고 제가 먼저 네, 그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어제 보도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호칭을 누나와 뭐 동생으로 되는데 제가 나중에 아마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먼저 뭐 오빠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통화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것도 방송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뭐 사적인 통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기자가 뭐 기자인지 기사인지 호칭은 다를 수 있지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는 게 뭐 본인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신분을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통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그냥 속아 넘어온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분이 상황을 유도하신 것도 있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그 촬영 기사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판단 내릴 때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하고 우리 주영진 앵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기자 대 정치인으로 주영진 앵커가 저를 인터뷰할 때 아마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저도 응하고 아마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를 할 때도 사적으로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표현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적으로 저녁에 만나서 뭐 모임을 갖자 할 때는 그게 취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을 기자라고 칩시다. 이명수 씨가. 그분이 김건희 씨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처음에 뭐 서울의 소리 누굽니다라고 밝힌 건 뭐 맞아요. 그 이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MBC에서는 그 이명수 기자가 뭐 강연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접근이 어려운 취재원과의 접근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열린공감 TV에서도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명수 그분하고 열린공감 TV하고 또
사실은 공모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떡밥을 던졌다 이런 표현 나오면서 이런 것도 질문을 해달라고 소위 유도 질문도 던져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적 관계가 형성된 관계에서 여러 가지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봐도 질문 내용이 인터뷰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3프로TV 보고 못 받은 거 본인은 보고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프로TV에 윤석열 후보가 나가게 된 계기는 우리 당의 지도부의 핵심 인사 그분이 거기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고요. 우리 당시 선대위에 이 메시지 관련 팀에서 다 준비를 해서 나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김정일 위원장께 보고가 안 됐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배제하고 뭐 후보가 사적 채널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MBC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도 다르다는 걸 제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 이명수 기자인가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녹음한다는 것도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 취재원의 동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를 쓰지 않는 것은 뭐 기자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어쨌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명수 기자는 방송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 MBC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도 정말 큰 숙제를 남겼고 동시에 우리 두 분 같은 정치인들도 앞으로 기자들의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더 정치인들이 더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충분히 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지점이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과의 여러 가지 균형 문제 이런 문제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의 숙제가 된 것도 전 뭐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여론이라는 말도 있고 공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마 저도 잘 알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차의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법원의 큰 판결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까지도 이번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 방송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이 MBC를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분의 무속인 맞습니까? 네?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글쎄 저는 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지 못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